구강 수직선과 절대값이라는 내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의 수의 체계를 확장시켜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제는 그런 정수와 유리수를 이 수직선에 위에 올려서 얘기를 할 거며, 양수와 음수의 절대값이라는 아이디를 씌웠을 때 어떠한 값을 얘기하는 건지 그 용어 정리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서 이 절대값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절대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이니까 이제는 절대값의 어떠한 성질이라든지 절대값에 대한 그 특징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직선. 직선 위의 수 0에 대응하는 원점을 기준으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수를 우리는 이 0이라는 수를 5라는 기준으로 잡고 그의 오른쪽 방향을 양수, 왼쪽 방향을 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잡아 그 아이들의 크기를 비교할 겁니다. 그러니 양수라는 것은 양의 정수니 우리가 한 칸, 두 칸 갈 때마다 정수의 수가 하나씩 커진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0이라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음의 정수의 방향으로 갈 때는 한 칸씩 내려감으로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선의 양 끝을 보면 항상 이러한 화살표 모양이 되어져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뒤에 있는 큰 수들은 생략을 한 거지 표기를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절대값이라는 얘기도 나오네요. 자,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어떠한 수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거리를 뜻하는 말이 바로 절대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 텐데, 우리나라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갈 때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음의 방향으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반대로 부산 사람들도 서울로 올라올 때 서울로 상경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양의 방향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즉, 서울과 부산에 떨어진 거리를 뜻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붙이지 않으려면 어떠한 기호를 써야 되냐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 절대값입니다. 즉, 0을 기준으로 5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를 뜻하는 수는 5만큼 거리를 뜻하는 수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인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으로 둘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플러스 5를 쓰든 마이너스 5를 쓰든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붙였을 때는 그 거리를 뜻하는 동일한 수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정수를 설명하면서 플러스라는 부호는 생략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을 붙인 이 수들의 결과인 5는 플러스라는 부호를 붙이지 않고 얘기를 해야겠죠. 즉, 음의 방향으로 간 수나 양의 방향으로 간 수는 절대값 기호를 붙였을 때 그 거리를 뜻하는 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수는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리가 5인 수를 뜻할 때는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수들이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동일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5가 나타내어지는 수는 반대로 플러스 5도 존재하며
마이너스 5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정수와 유리수 그리고 그 수들을 수직선에 표기를 하며 절대값이 나타난 수들의 계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수들의 크기를 비교하는 어떤 부호를 결정하는 부등호를 새롭게 배우게 될 건데, 당연히 우리가 초등학교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의 표현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